병원에서는 잘 말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외로워지면 몸이 먼저 아프기 시작한다는 사실 말이죠. 최근 한 국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위험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나이 들면 원래 혼자 있는 거지 뭐. 정말 그럴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고립의 늪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혼자 있는 시간을 건강한 나만의 시간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계신가요? 어제 누군가와 웃으며 이야기한 기억이 있으신가요?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실제로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약 30%가 일주일에 한 번도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수명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죠.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진은 80년 동안 사람들을 추적 관찰한 결과 인간관계의 질이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발표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니었어요. 바로 사람과의 연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이 연결을 스스로 끊어버리죠. 귀찮다고 번거롭다고 혼자가 편하다고 말하면서요. 하지만 그 편함이 우리 몸을 천천히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오늘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거예요. 사회적 고립이 왜 위험한지,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켜고,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낮잠 한숨 자고, 누군가에게 전화가 올 일도 내가 걸 일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많은 시니어들의 일상이죠. 국내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인구의 약 23%가 가족 외대와 상대가 거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울감, 불면증, 식욕 저하 비율이 일반인보다 2배나 높았어요. 저도 한때 그랬습니다. 퇴직 후에 쉬고 싶다며 연락을 끊고 지내다 보니 어느새 하루가 조용히 지나가더군요. 그 조용함이 어느 날은 평화였지만 어느 날은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나도 모르게 조용한 단절을 일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나요? 매일 반복되는 루틴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고립되어 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산책을 하죠. 물론 혼자 하는 활동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누구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하루에 10마디 이하로 말하는 노인이 전체의 40%에 달한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특히 남성 노인들이 더 심각하죠. 회사에서는 매일 수십 명과 대화했던 분들이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말을 하지 않으면 언어 중추가 퇴화하고 기억력도 감퇴합니다. 더 무서운 건 우울증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는 사회적 고립을 21세기 가장 심각한 건강 위협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담배나 술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 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자위하면서 말입니다. 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이 말 요즘 정말 많이 들립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은 필요해요. 문제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이 끊긴 것입니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태죠. 한 해외 연구에서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수록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질 확률이 26% 증가했습니다. 즉 고립은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뇌 건강 문제인 셈이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과 고립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혼자 책을 읽고 산책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건 건강한 독립이죠. 하지만 누구와도 연결되지 않은 채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건 위험한 고립입니다.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까지 임명했어요.
그만큼 사회적 고립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실제로 외로움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몸은 사회적 동물로 진화했어요. 혼자서는 살 수 없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죠. 그래서 고립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이게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죠. 심장병, 뇌졸중,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미국 브리거 명대학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연결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생존율이 50%나 높다고 해요. 이는 금연이나 운동보다 더 큰 효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관계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혼자가 되는 거라고 체념합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는 상실의 연속이거든요. 배우자를 잃고 친구를 잃고 건강을 잃죠. 그럴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어요. 제 친구 박 선생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혼자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해. 그 말이 습관이 되던 해에 혈압이 오르고 잠이 오지 않더니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우울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제야 박 선생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몸의 병보다 마음의 고립이 더 빨리 사람을 늙게 만든다는 것을요. 박 선생님은 원래 활발한 성격이었죠.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았고 친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도시의 번잡함이 싫다며 시골로 내려갔죠. 처음엔 정말 좋았다고 해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말수가 줄고 표정이 굳어갔죠. 하루 종일 TV만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괜찮다고 버텼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죠. 검사 결과 심장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대신 의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원인인 것 같다고요. 박 선생님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우울증이라니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시골에 내려온 후 하루에 10마디도 안 했거든요. 아내와의 대화도 줄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겼죠.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낸 겁니다. 더 이상 혼자서는 버틸 수 없다고요. 이런 일은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죠. 특히 코로나 이후 이런 사례가 급증했어요. 강제로 고립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았죠.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요. 박 선생님은 매일 오전 10시 동네 산책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어색했지만 3일째부터는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2주 후 혈압이 안정되고 식사량이 늘었다고 해요. 국내 연구에서도 주 3회 이상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 위험이 50% 낮다고 합니다. 고립의 해독제는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시작이죠. 박 선생님의 변화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산책 모임에 나가면서 말수가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그저 인사만 하고 돌아왔지만 점점 대화 시간이 길어졌죠. 나중엔 산책 후 함께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표정이 밝아졌어요. 웃음이 늘고 활력이 생겼죠. 병원에서도 놀라워했습니다. 혈압약을 줄여도 될 정도로 상태가 좋아졌거든요. 더 놀라운 건 수면의 질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전에는 새벽에 자주 깼는데 이제는 아침까지 푹 잔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회적 연결의 힘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교류할 때 엔돌핀과 세로토닌을 분비해요. 이 호르몬들이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죠. 또한 규칙적인 사회활동은 생체 리듬을 안정시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몸이 자연스럽게 리듬을 찾아가죠. 박 선생님은 이제 산책 모임의 리더가 됐어요. 새로운 회원이 오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어색해하는 사람들을 챙깁니다. 자신이 겪었던 고립의 고통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죠.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세요. 그리고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세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첫 번째 팁입니다. 관계는 습관이에요. 사람과 대화할수록 뇌에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주고 면역력을 높여주죠. 방법은 간단해요. 하루에 한 번은 누군가에게 먼저 연락하기, 전화든 문자든 단체방이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건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상대의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관계는 시간차 대화도 관계입니다. 70대 여성 A씨는 하루 한 통 전화 습관으로 6개월 만에 불면증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처음엔 누구에게 전화할지 막막했지만 옛 친구들 명단을 만들어서 한 명씩 연락했죠. 어떤 친구는 반가워했고 어떤 친구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꾸준히 연락하니 점점 통화 시간이 늘어났죠. 이제는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두 번째 팁은 작은 모임의 힘을 활용하는 거예요. 큰 행사보다 소규모 모임이 더 지속됩니다. 3명 이하의 산책, 독서, 요리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활동보다 대화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4주 후 정서적 만족감이 32% 상승한다는 국내 사회복지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아는 B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3명이 모인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만나서 책 이야기를 나누죠. 책은 핑계고 사실 쓰다가 메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더 좋다고 합니다. 부담 없이 만나서 차 마시며 이야기하는 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됐다고요. 이렇게 작은 모임은 부담이 적어요. 준비할 것도 없고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그저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만나면 그 자체가 삶의 리듬이 됩니다. 뭔가 기대할 게 생기고 준비할 게 생기죠.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팁은 함께 움직이면 오래 산다는 거예요. 국제보고에 따르면 운동 동반자는 생존율을 22% 높인다고 합니다. 방법은 매일 20분 걷기, 주 1회 이상 동행하는 겁니다. 목표보다 동행 시간을 우선시하세요. 동네 걷기 모임 참여, 노인의 평균 체력 점수가 18% 향상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혼자 운동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약속하면 나가게 돼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약속은 지켜야 하니까요. 그렇게 규칙적으로 운동하다 보면 체력이 좋아지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운동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중요해요. 숨이 차서 긴 대화는 못하지만 짧은 인사와 격려의 말이 오가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함께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번째 팁은 온라인 연결도 진짜 관계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고립의 창문이 아닌 연결의 창문으로 바꿔보세요. 영상통화 온라인 독서 모임 시니어 커뮤니티 앱을 활용하는 거죠.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하고 낯선 링크는 클릭하지 마세요. 60대 이상 이용자의 68%가 외로움이 줄었다고 응답한 국내 ICT 보고서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지만 조금만 배우면 쉬워요. 카카오톡으로 가족과 대화하고 유튜브로 취미를 배우고 줌으로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수 있죠. 특히 멀리 사는 자녀나 손주와 영상통화는 정말 좋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니 실제로 만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C씨는 매일 저녁 8시에 손녀와 영상통화를 합니다. 10분 정도지만 하루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요. 손녀가 오늘 뭐 했는지 들으면서 같이 웃고 같이 걱정하죠. 그 시간이 기다려져서 저녁도 일찍 먹고 준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도 충분히 따뜻한 연결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5번째 팁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 찾기.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봉사활동이에요. 지역 아동센터나 복지관에서 주 1회 자원봉사를 해보세요. 무리하지 말고 지치면 잠시 쉬는 것도 중요합니다. 3개월 후 자존감이 40% 상승하고 우울지수는 절반으로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봉사는 나를 위한 활동이에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증거거든요. 그 느낌이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D씨는 동네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쳐요. 처음엔 아이들이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할머니를 기다립니다.
금요일마다 가는데 목요일부터 설레인다고 해요. 뭘 가르칠까 고민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즐겁다고 합니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하루 한 번 연락하기, 주 3회 이상 외부 활동, 3명 이하의 소모임 참여, 온라인 모임 활용, 월 1회 봉사 실천.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사회적 고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작은 연결 하나가 인생을 되살립니다. 오늘부터 내가 누군가의 안부가 되는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필요로 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죠. 지금 당장 핸드폰을 들고 누군가에게 연락해 보세요. 오랜만이야, 잘 지내니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혼자가 아닌 건강한 나이듦을 함께 만들어가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